아까 제가 블로그에 글 올린 거 다들 보셨죠?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만 할 겁니다. 다들 뭐 오늘 보셨겠지만 바빠가지고 오늘 못 보셨다 하는 분들 위해서 이따 시간 순서대로 보죠. 지금 사실 중요한 게 독일에 새로 선출된 메르츠 총리가 있죠. 메르츠 총리가 어제 건너가가지고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어요. 거기서 지금 독일 총리가 얼마나 센 모습을 보였나 그게 중요한데 이 사건 때문에 싹 묻혔어요.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싸운 것 때문에 싹 묻혀갖고 그 관련 기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둘이 뭔 얘기를 했나. 제가 답답해요. 저는 그거 보고 싶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래나? 근데 그 독일 메르스 총리하고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하죠. 요새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화당의 감세안에 대해서 이거 미국을 망친다 하면서 막 헐소리 뻗소리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측근으로 그 옆에 있을 때만 해도 감세안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응원하는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쫓겨나고 나더니 감세안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큰일 나지. 미국 어떻게 막 하더니 점점 수위가 높아졌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자가 그 메르스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요새 일론 머스크가 감세안이 문제가 많다고 자꾸 얘기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야 예전에 일론이 그러지 않았는데 나하고 친했는데 나도 놀랐어.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대. 내가 뭘 잘못했 왜 내가 뭐 서운한 게 하고 있다고. 야 걔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요.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일론이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번에 그 감세안 보면은 전기차 그 보조금 폐지한다고 돼 있잖아. 그 지금 테슬라 그 손해 보니까 그게 이제 서운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그 나사의 국장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사람이니까 좀 앉혀줍시오 했는데 내가 좀 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쟤 안 되겠다. 그 상원에서 그 인준 청문회 하기 전에 그냥 갈아치워라 해갖고 좀 자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얘가 삔또가 상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정부 효율부 그 도지 그것도 원래는 임기가 5월까지였잖아요. 5월 말. 근데 사실상 5월 말에 이제 뭐 저기 쫑파티 한번 해주긴 했지만 4월 말부터 쫓아냈죠. 4월 말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출퇴근해라. 언제까지 여기 백악관에서 먹고 자고 할래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임기도 다 못 채우고 4월 말에 쫓겨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가 조금 좀 서운해갖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소라는 거죠. 근데 머스크가 이 얘기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답니다. 방송을 보면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머스크 얘기 막 하는 걸 보고 나서 보면서 실시간으로 얼마나 애가 성격이 급했으면 성격이 이게 보통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냥 듣고 이거를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자기 입장을 탁 이렇게 좀 이 화를 가라앉히고 딱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TV에서 그거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컴퓨터 켜고 뭐라고 하는 거였는데 실시간으로 X에다가 헛소리 하고 있네 하고 막 실시간으로 불만을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뭐라고 했나 봤더니 즉각 그 TV를 보면서 그 와중에 보도되는 와중에 컴퓨터에서 글을 올려가지고 그 감세한 법안에서 뭐 지금 뭐 전기차 태양광 삭감해서 내가 서운해서 그랬다고? 삭감하라고 해.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원래 그거 삭감하면 뭐 그거 내가 그거 서운해서 그런다고? 참 웃기네 하면서 지금 그 법안 속에 뭐 내가 그거 간 게 미국 전체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얇고 아름다운 법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거기서 원래부터 거기 지금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감세안에 이렇게 될 거다. 예전에 다 일론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내 옆에 있을 때는 감세안 그거 좋죠. 잘 통과됐으면 좋고 그런 얘기 하던 애가 지금 괜히 서운하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와서 감세안 안에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헛소리 하고 있다. 자가 저렇게 속이 좁아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또 눈이 돌아가가지고 거기다가 감세안을 내가 그전부터 뭔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었다고 순 거짓말. 저 양반 거짓말. 그전에는 X에다가 트럼프 대통령님이라고 꼬박꼬박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애가 지금 화가 났는지
트럼프라고 존칭을 안 붙이고 트럼프 혹은 그 남자, 저 양반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SNS에다가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아니면 저 양반이 아따 저 새끼가 이렇게 계속 썼다는 거예요. 감세 안에 뭐가 들어갈지 나한테 한 번 보여준 적이 없다. 내가 다치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그냥 지들끼리 막 번개식으로 통과시켜둘 때도 그 안에 뭔 내용인가 읽어볼 기회조차 안 줬다. 내가 알긴 뭘 알아. 저 순 거짓말하고 있네. 저 양반 입만 벌면 그냥 입만 벌리면 구라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본 거예요. 또 저 새끼 뭔 얘기하나 보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기자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아이고 저기 일론이 안 도와줬어도 그때 그 해리스하고 붙었을 때 경합주 최대 경합주라고 했던 펜실베니아에서 워낙에 해리스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일론이 뭐 자기 때문에 뭐 이긴 거 아니냐. 그래 그것도 아니다 하니까 일론 바로 또 뭔 소리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도 졌고 민주당 공화당도 상원에서 과반수도 못 차지했다. 내가 얼마나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트럼프 당선되고 일론이 얼마나 막 껑충껑충 애기처럼 뛰었습니까? 막 어디 가가지고도 돈 오늘 트럼프 지지하러 모신 분들 중에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경품 추첨해갖고 한 명당 1억 10억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뽑아가지고 막 그 성금도 줬잖아요. 돈도 별짓을 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주 배은망덕하다 그런 얘기까지 일론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화를 못 가라앉히고 계속 밤새도록 방송 다 끝났는데도 X에다가 트럼프 욕하고 야 트럼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답글을 저도 찬성합니다 뭐 그렇게 막 썼다고 하고 난리를 뭐 했다고 하죠. 사방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집에 가서 백악 다시 이제 말하라고 저택에 돌아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기사를. 트럼프도 보통 성질이 아니도 나이 들어가지고 10시만 돼도 꾸벅꾸벅 조는 양반이 이제 80 다 됐잖아요. 잠이 싹 달아나죠. 이제 밤새도록 키보드 배틀을 하는 거죠. 트럼프도 잠 안 자고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앞에 앉아갖고 트럼프는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 쓰겠죠. 거기다가 서로 이제 키보드 배틀이 붙은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그렇다. 내가 사실 일론이 하도 문제가 많고 그 우리 안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가 가한테 먼저 떠나라고 얘기했었고 예전에 원래 걔가 문제가 좀 많더라. 그리고 전기차를 내가 이렇게 정책을 뺐으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나는 테슬라는 뭐 먹고 살라고요. 막 징징 술 먹고 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미쳐버렸더라. 근데 지금 뭐 국방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지금 아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일론이 바이든 정권 때부터 가장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갔더라. 일론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솔직히 그러지 않냐? 그거 우리가 지금 정부 예산 감축하려면은 이 지금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돈을 다 막아야 되는데 여차하면은 테슬라 스페이스X 이거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화가 나니까 이제 겁을 줬다 이거죠. 그 카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테슬라 엄청나게 손해봤지만 일론이 그걸 상쇄할 만큼 다른 데서 엄청난 계약을 따내고 법정에 걸려있던 걸 다 자기 정치력을 이용해서 다 무마시키고 규제도 다 완화받아갖고 자율주행도 바로 로보택시에 적용해서 바로 공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통과시키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그런 거 다 지금 심사 걸고 있던 애들 공무원들 다 잘라버렸죠 지금. 그래가지고 불과 석 달 만에 지난 2년 3년 동안 지지부진한 거 모두 통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SNS 지금 그거 다 광고 안 해줘 해가지고 그게 막 빚덩이만 회복이 안 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지금 트럼프 옆에서 호가호위 하니까 광고주들이 다 돌아왔죠. 잘 좀 봐줘. 그동안 서운했지? 내가 그럴 마음이 아니었네 하고 다 돌아갔고 X 자산 가치가 다시 다 올라갔고 은행들에서 트위터 인수할 때 다 했던 애들이 야 돈 언제 지금 이번 달 이자도 안 들어왔어 빨리 돈 갚어 해가지고 막 궁지에 몰리고 있다가 트럼프 때문에 옆에서 다시 날마다 일론한테 줄 대려고 착 광고주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X의 자산 가치가 올라갔고 빚독조도 다 없어졌죠. 얼마나 거기서 헤쳐먹은 게 많은데요.
스페이스X가 제일 크게 돈 벌었죠. 사실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스페이스X를 기억하시잖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일론이 날마다 그냥 형님 술 먹고 그냥 이거 싸바싸바 하면서 UFC 경기 보러 갑시다 뭐 하면서 비행기에 갈 때 그 안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전용기는 없어갖고 다른 비행기 타고 가는데, 미국의 정치 서열 1, 2, 3위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죽으면 그 다음은 누가 대통령 권한을 수행합니까? 부총리죠? 부총리도 죽으면 하원 의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국의 넘버 1, 2, 3, 정치 서열 넘버 1, 2, 3가 같이 움직이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취임식 하기 전까지 신난다고 놀러 다닐 때. 근데 거기다가 일론이 끼어 있었죠? 4명이서 몰려다녔어요. 날마다 4명이서 헌팅 포차 가고 막 2차 가고 3차 가고 뉴스에 막 나왔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애가 국가 권력 서열 1, 2, 3위하고 같이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가자마자 그 뭡니까? 스페이스X 초대해가지고 막 형님 이거 보십시오 하면서 막 그 재활용 로켓 젓가락으로 잡는 것도 막 보여주려고 하고 잘 안 됐죠. 근데 스페이스X가 저번 달에도 한번 그 이제 헤비 로켓을 띄웠는데 지금까지 8번인가 9번 띄웠죠. 그 중에 반만 성공했어요. 반은 터지거나 착륙도 못하거나 다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반도 근데 완벽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을 정도로 조금만 잠깐 이게 됐다, 거의 그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우주정거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도킹하는 거 그거는 하죠. 그거는 하는데 그 외에 앞으로 화성 탐사나 유인 달 착륙, 유인 달 탐사 계획 같은 거를 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스페이스쉽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절반의 성공밖에 못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실패할 때마다 엄청나게 돈이 날아가겠죠. 하지만 젓가락으로 재활용, 젓가락으로 하든 뭘 하든 발사 부스터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성공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적자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돈이 엄청나게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밤새 잠 안 자고 또 거기 발끈해갖고 답글을 이제 둘이 키보드 배틀이 붙으면서 야 내가 여차하면은 이거 지금 일론이 그동안 정권한테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 받는데 내가 전기차만 끊었는데 나 화나게 하면 스페이스X를 다 끊을 거야 했죠. 그러니까 일론이 바로 일론도 잠 안 자고 그렇게 모두를 힘들게 둘이 만나서 싸우지. 차라리 만나서 싸우는 게 편하겠죠. 키보드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면서 싸우는 거를 창피하게. 너무 재밌죠 요새 세상이. 거기다 대고 그래 스페이스X 잘러 나는 하나 무섭지도 않아. 그 국가 뭐 저기 다 그 자르든지 말든지. 그러면 나도 오늘 당장 그 뭐 크루 드래곤인가? 크루 드래곤이 뭐냐면 그 우주인들 태워다가 우주에서 실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이 ISS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맑은 날에 시골에 사시고 그리고 망원경 대충 있으면 ISS 볼 수 있습니다. 우주정거장. ISS가 옛날에 이렇게 소련이 해가지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같이 합작해갖고 러시아하고 공동으로 만든 거 있죠? 그거 지금 30년 된 음마아파트 재개발 구축이에요. 완전 후져가지고. 근데 미국도 그러고 소련도 그러고 쓸데없이 그동안 우주 개발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돈은 엄청나게 들였는데 사실 가서 뭐 지금 거기서 크게 뭐 투자한 돈만큼 우주에서 가꿀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쓸데없는 예산 낭비다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확 줄여버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이 치고 나가서 중국이 신축 아파트로 하늘에다가 멋지게 우주정거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천궁이에요. 천궁. 텐궁. 하늘의 궁궐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야 우주에서도 뭐 네 땅 내 땅이 어딨냐, 우리 지구인으로 서로 좀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우주정거장 안에서 우주인들이 지구 주위에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데이터도 모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쓰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돈 내고 야 중국 니네 그 우주정거장도 좀 이용하자 해서 거기서 도킹해서 서로 이용하고 우주에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욕했다고 그래요. 디스가이라고 했다고 하죠. 이 양반 우리로 치면은 이 양반이 저 양반이 했다는 거죠.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국 나사에서 저 어렸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막 그 프라모델 사고 했어요. 우주왕복선 사서 조립해서 색칠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막 그거 돈 들여서 막 띄우고 안 하죠. 나사에서 그거 안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우주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죠. 중국 때문에 패권 다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해 갖고 우주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착륙해서 깃발만 꽂고 왔는데 이제는 모든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야, 달에서 채굴을 해서 자원을 채취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만 보니까 어렵지 않겠어. 거기 물이 없는데 어떻게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서 물을 만들어 갖고 기지를 베이스 기지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다시 달에 유인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개발하자 하는 게 다시 예전하고 다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돈 투자하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나사나 뭐 러시아에서 사람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하기에는 너무 지금 중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이 붙은 거고 사실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주 그쪽에서. 그래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주 정거장을 이용하는 이 실험이나 각종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나사에 우주선이 없어요. 민간한테 하청을 줘야 되는데 민간 중에서 민간에 뭐 우주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도 3개밖에 없어요. 그 이제 짜잘한 거 막 저 관광객들 태워갖고 무중력 상태 한번 보여주고 내려오는 그 버진 뭐 그런 거 갤럭틱 그런 거 빼고요. 그런 거 빼고는 2개인가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 대해서 하면은 스페이스X 띄워가지고 그 우주 정거장에 도킹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마존 블루 오리진 그 로켓 참 우습게 만든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모양을 디자인을 했는지 그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블루 오리진 그거는 사실 훨씬 후발주자고 기술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스페이스X의 그 우주인들 실어다가 하늘에 우주 정거장에 도킹해가지고 실험해주게 이게 버스죠, 버스. 마을 셔틀버스 역할을 해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스페이스X 지원도 끊을까? 그런 얘기 하니까 일론이 끊으려면 끊어봐, 이 양반아. 나도 그럼 당장 오늘부터 저기 미국 우주인들, 우주 비행사들 태우고 저기, 우주 정거장에 가는 셔틀버스 나도 안 해. 그게 크루 드래곤이에요. 그 사업이. 나도 그거 안 해. 한 거예요. 누가 아쉬운가 보자. 그러면. 골치 아프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모든 우주 사업도 제동이 걸리는 거고, 스페이스X를 대체할 만한 애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일론도 지금 테슬라도 다 망가지고 뭣도 다 하고 뚫는데 그나마 스타링크하고 스페이스X 쉽 그 스페이스X 그 회사 그것이로 지금 그거 없으면 진짜 사실 일론도 지금 다 날라갑니다. 그게 둘 다 사실은 목숨 걸고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도저히 어떻게 못 쳐냅니다. 결국은 스페이스X 잡고 가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지금 바로 몇 시간 만에 빌 에크먼이 나와서 그러죠. 빌 에크먼 역시 얘가 나왔죠. 얘가 나와가지고 둘이 왜 싸우냐. 내가 볼 때는 사랑이란 건 둘이 함께 할 때 훨씬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훨씬 강하더라. We are much stronger together than apart. 이거 고전적인 팝송의 대사하고 똑같네요. We are much 이 멜로 영화에 나오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도 뒤에도 그래 네가 틀린 말은 아니지. 화해하고 싶다는 거죠. 스페이스X 진짜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 미국도 힘들지만 사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끝장납니다. 뒤에 이제 쭉 보여드리겠지만 요거 하나가 지금 제일 미래에 지금 잡고 갈 현금 캐쉬예요. 현금 캐쉬.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알라스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밀당하면서 싸우지 좀 마라. 나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형님 동생 할 때 그때가 너무 보기 좋더라. 좀 둘 다 성격 좀 가라앉히고 하여간 둘 다 성격이 굉장해갖고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조금 냉정하게 숙이고 한번 좀 다시 잘 지내봐라.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해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바로 거기 가서 답글을 아주 좋은 충고다. 그래 나도 저기 그 크루 드래곤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 셔틀버스
철회하지 않겠다.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네. 이렇게 바로 했다고 하죠.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뭐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팔로워가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이 팔로워가 몇억 명이 넘는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찾아가 가지고 바로 답글을 달았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재밌는 건 이제 이 과정에서 밤새도록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서 머스크가 막 욕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똥을 하나 싸질렀죠.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됐다. 트럼프는 앱스틴 파일,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그 이름이 발음이 앱스틴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원래 앱스틴이 맞다고 그래요. 앱스틴 파일 안에 트럼프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트럼프도 그 아동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식의 폭로성 주장까지 막판에 던졌다고 합니다. 야, 이제 감정 싸움이 너무 격해진 거죠. 자, 그럼 앱스타인 문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또 재밌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요. 오늘 노래 듣는 날이니까 3일 연휴니까 뭐 여유들 있으시죠? 커피 한 잔씩들 하시면서 여유 있게 가보자고요. 자, 이 사람이죠. 제프리 앱스틴. 제프리 에드워드 앱스틴인데요. 자, 이 사람이 그 이제 원래 헤지펀드 그쪽은 아니고, 이 참 인생이, 그러니까 그 월가에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진입하게 된 계기가 그 은행 베어스턴스인가 거기에 어떤 그 고위 간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어요. 애 가르치러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친해져가지고, 야, 너 내 밑에서 와서 한번 일해봐라 해갖고 월가에 그때 그렇게 인맥으로 자기 그 가르치던 아기 아빠가 소개해줘가지고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근데 애가 그때부터 좀 사짜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력서 같은데 나 가짜 이력을 낸 게 들통나가지고 그 사장이 불러갖고, 야, 너 이런다고 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고용해준다. 알고 보니까 거짓말 친 거였어?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그냥 에휴, 젊은 애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봐주고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구력을 넓히면서 금융사업만 헤지펀드에 있어 계속 했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좀 성벽이 좀 있었다는 그런 루머도 있고요. 그 헤지펀드에 있었을 때부터. 근데 그런 건 확인이 안 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재계 인사들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데, 비슷한 경우는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버닝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빅뱅의 가수 승리? 그 친구가 또 뭐 그런 거 하고 아무튼 좀, 그것도 완전히 좀 그 고위층 간부가 거기서 어떤 마약 같은 걸로 해가지고 버닝썬인가요? 버닝썬? 클럽에 그것도 사실 완벽하게 지금 고위 간부 자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됐죠. 솔직히. 꼬리만 자른 것 같고요. 근데 그것처럼 얘가 좀 그런 화려한 인맥 그런 걸 즐기기 시작하는데, 빅토리아 시크릿 아시나요? 빅토리아 시크릿? 여러분들 엄청난 패션쇼 하는 모델 에이전시 있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죠? 여성분들 속옷 메이커에 지금 속옷 패션 모델들 여기 다 엄청나죠. 여기 가수들 막 가가지고 이 쇼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빅토리아 시크릿의 회장하고 인맥을 맺게 됐다고 그래요. 헤지펀드로 있으면서. 그래서 그 회장을 잘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거의 그 사람의 자산을 거의 집사처럼 맡아가지고 돈을 굴리는, 개인적으로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시크릿에 얼마나 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세계의 그 사람들이 발로 이렇게 다 인맥을 넓혀놨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가서 빅토리아 시크릿 회장의 모든 재산 전권을 이 사람이 다 운용을 하게 되면서 이 모델 사업에 감나라 콩나라, 언제부턴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가 알도 못하는데 나와가지고, 야, 모델 옷을 그걸 입히면 안 되지.
야, 거기서 몇 바퀴 더 돌려야지 그 음악 선곡 누가 했어? 나와갖고 달마다 아는 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의 이 시크릿에 실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헤지펀드 하던 애들이. 그러더니 그때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화계나 패션 모델계나 서양에서 엄청난 섹스 스캔들 미투 운동 벌어지기까지는 일상 다반사였죠. 여기에 말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외국이 사실 먼저 그랬죠. 더 말도 못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최근에 그 미투 운동이 21세기 들어와서 벌어지기 전까지는 헐리우드에서도 비일비재했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쁘게 봤던 그 여배우 누님들 샤론 스톤 같으신 분들도 그죠? 샤론 스톤 같은 분 그런 분들도 나중에 다 고백을 하죠. 젊었을 때 성상납을 강요받고 맨날 어떤 성차별을 받고 뭐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 탑 클래스의 여배우들까지도 그 정도였는데 이 무명의 그 10대 어린 모델들은 누가 보호를 해줬겠습니까?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 별장에다가 정재계 인사들 모아놓고 연예인 지망생이나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JYP나 뭐 SM이나 뭐 그런 거 있지만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좀 여기 뭐 새로운 뭐 걸그룹 보이그룹에 투자해줄까 하면은 그냥 바로 그 술자리에 그 어린애들 아직도 불려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뭐 어떤 성적인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노래하고 춤추라고 실력 보여주라고. 그래서 아직 고등학교밖에 안 다니는 연습생 애들이 회사에서 전화 오면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투자자 왔다 하면 가가지고 그 연회하는 자리에서 하란 대로 다 실력 보여주고 제대로 지금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 말도 못하죠. 근데 이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그 예전부터 그런 섹스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 앱스틴 이 자식이 이제 정권을 잡더니 자기 어떤 그 별장 그 쿠바나 그 도미니카 아니 그쪽에 있는 미국령 그 섬인 것 같아요. 어디지? 여기 안 나와 있나 여기? 아무튼 거기다가 별장을 하나 만들고 수시로 그 모델계를 이용해서 정재계 인사들하고 인맥을 넓히면서 맨날 그리 초대했다는 거죠. 그 사교계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교계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얼마 전에 미국의 퍼프데디 사건도 일어났죠. 그것처럼 참 돈 가진 놈들은 다 생각이 다 그런가 몰라. 그런 게 그렇게 땡기나? 참 모르겠네요. 저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서 그런데 영 관심이 없어가지고 퍼프데디 그것처럼 이놈도 큰 거기다 별장에 그 날마다 사교계를 만들어놨는데 이놈들이 이 앱스틴이 자기의 어떤 그 사업이나 그런데 정재계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상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거기는 큰 사교계의 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 자진해서 또 갔어요. 거기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인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거기에 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상납 대접을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또 그런 이제 마음이 통하는 애들 해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정재계 인사들한테 성상납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게 나중에 미투 운동을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모델 하려고 모델 에이전시 빅토리아 시크릿까지 갔는데 내가 그때 17살 18살이었는데 섬에 불려갖고 어느 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나한테 그런 짓을 시키더라. 근데 내가 그걸로 모델 성공도 못하고 나는 이제 지금 모델 하려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동안 너무 그 사람들 권력과 파워가 무서워서 평생 그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돼서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니까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모델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그때 거기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상대가 정말 얘기만 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져. 영국 왕실 왕자도 있고 전직 대통령도 있고 지금 현직 대통령도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죠? 난리가 난 거고 이거를 법정에서 어떻게든 무마를 하려고 온갖 그 영국 왕실의 압력, 미국 정치계의 압력, 사방 뭐 재계의 압력이 와가지고
누르려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묻혔겠지만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그때 확 일어나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동안 법정에서 증인들 다 불러다 조사하고 뭐가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증인들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직 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번에 누가 소환됐고 이런 증언이 나왔다 할 때 항상 거기서 가명을 썼어요. 실명은 아니고 이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기자들이 막 보니까 아무리 가명을 써도 기자들이 막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접대받았대. 이번에 증인이 증언을 했대.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접대받았대. 야, 영국 왕실의 앤드류 왕자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난리가 난 사람 3명입니다. 그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보 공개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구는 죄가 있다 없다 하고 이제 제프리 이제 앱스틴 이 사람도 근데 그 문제가 돼갖고 증인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증인에 대해서 이제 그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에. 그 얘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어느 날 얘 생일 때인가? 그 안에서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누가 봐도 자살이 아닌 거예요. 목매달고 자살했다고 했는데 그때 딱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간수들이 그 자리를 다 피해줬어. CCTV도 없는 자리에 CCTV가 고장났거나 촬영도 안 됐어. 완전히 그 자리를 비워줬는데 옆방에 있는 죄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놈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암살이죠, 암살. 야,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왔겠죠. 일단 영국 왕실, 국가의 위신 문제예요. 영국 자체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거기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밝혀내긴 했지만 끝장은 못 보고 중간에 이 친구가 죽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할 기회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 끝까지 나는 내 죄를, 내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여성들, 미투 운동에 내가 모델할 때 당했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 한 2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 중에 한 명도 갑자기 죽습니다. 교통사고인가 뭔가로. 무섭죠? 킬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그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앱스타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막 나는데 재밌는 건 이때 좌파, 우파, 특히 극우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데 써먹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극우파들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그때 이제 증언이 쭉 나왔어요. 증언들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 됐다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 정보 공개 청구에 대비해서 판사가 그 당시 증언에 다 들어갔던 사람들의 실명을 다 공개하라고 싹 나왔어요. 싹 나오고 물론 이제 피해자들 실명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피해자들 실명은 안 되고 증언 그때 그 섬에 들락날락 하면서 누가 뭐 어쨌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사람들의 증언 내용과 이름이 작년 1월에 싹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거 공개돼서 큰 파장은 없었어요. 당시에. 왜? 이미 그 전에 언론에서 탈탈탈 털어갖고 몇 년 동안 나온 거에서 별다른 증언이 나온 건 아니에요. 똑같은 증언인데 실명만 공개된 거예요. 근데 이미 유명한 사람들 실명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대통령, 빌 게이츠 누구. 그래서 새로울 것도 없었고 작년 1월에 실명이 공개가 됐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새로운 내용도 없어가지고 별 파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 영국 앤드류 왕자가 와가지고 여자 모델하고 사진 찍으면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찍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실명이 나와요. 영국은 끝까지 부인하고 이제 앱스틴이 죽으면서 재판까지 갈 일은 없었지만 결국 앤드류 왕자는 나중에 제가 알기로 영국 왕실에서 방출됩니다.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기서 그 성접대에 동원된 어린 모델한테 안마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요. 내가 가서 빌 클린턴 안마도 해줬다. 근데
그 안마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어떤 성적인 뭐가 있었냐라는 증언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얼마든지 더 피해자가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 문제는 뭐냐? 이걸로 가장 크게 이 사건이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 가장 크게 미국 정치인들 중에 언급이 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빌 클린턴하고 트럼프였어요. 근데 빌 클린턴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저 사람 안마해 준 적이 있다 라는 거였고, 물론 이제 그 모델 말고 다른 숨어있는 모델하고 무슨 성관계를 했을 수는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 일단 팩트로 드러낸 거는 빌 클린턴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근데 가서 야, 네 안마 좀 해줘라 해서 제가 서비스로 안마를 해준 적은 있다. 그거는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나왔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건수가 그 당시 나왔어요. 거의 뭐 50건수인가 나왔어요, 증언들이. 그래서 특히 그 앱스틴이 죽은 이 앱스틴이 직접 한 증언 중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술 먹고 막 우스갯소리 했던 거, 내가 이런 소리 들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거에는 트럼프가 어린 여자들을 참 좋아한다. 막 그래서 내가 참 아이고 그냥 트럼프만 오면 내가 힘들어, 그런 얘기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었어요, 당시에. 이거를 좌파 우파가 물고 물어 뜯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빌 클린턴이 나쁜 놈이다, 트럼프에 대한 증언은 다 저놈들이 지금 우리 트럼프 형님을 잡아먹으려고 거짓 증언을 퍼뜨리고 있다. 이쪽에서는 뭔 소리냐, 빌 클린턴은 가서 직접적으로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보면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건 없다. 안마 한번 받은 게 다다.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증언이 한 50개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뭐 딱 그건 없지만 모든 정황만 봐도 이거는 100%다. 이거는 빼박이다. 이런 식으로 갖고 엄청 싸워요. 재밌는 건 그 당시에 2019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극우 유튜버들이 미국에서 건너온 그 극우 유튜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 사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트럼프 마가파하고 연결된 한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 그 정치 유튜버들이 막 후원받는 게 생기면서 그 이론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앱스틴 사건을 유튜브로 알게 돼요. 한 2018년, 19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 알게 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퍼진 게 피자게이트가 퍼지고, 그 다음에 봐라 저 좌파 빨갱이 딥스테이트 놈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저렇게 성노예로 부리고 하는데 트럼프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모든 걸 다 까발리고 걔네들을 다 깨부수려고 한 거다. 미국 극우파의 논리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우파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옆에서. 근데 사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따지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둘 다 성접대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증언이 끝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 빌 클린턴은 안마 받은 거 외에 구체적인 성관계는 없고, 트럼프도 구체적으로 트럼프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용감하게 나오는, 당시에 트럼프가 거의 미국에서 제대로 어떤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 정말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증언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관련 증언이 누구보다 트럼프에 대한 증언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황상 따졌을 때 상당히 트럼프한테 불리한 증언도 많이 나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극우파들은 다 거짓 뉴스다 해가지고 이제 막 거기다 살을 붙여서 피자게이트도 만들고 했지만요. 어쨌든 거기서 작년에 그동안의 그 증언, 이 사람이 죽게 됨으로써, 갑자기 죽게 됨으로써 정말 일이 어떻게 됐나 끝까지 파헤치는 재판은 거기서 끝나버렸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증언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관련됐고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작년 1월에 공개가 돼요.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큰 거 하나 간다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허세를 부린 것 같아요. 블러핑을. 즉 지가 돛질을 하면서 정부 효율국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그전부터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기밀 자료에까지 다 접근을 했었다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쫄리라고 누가 봐도 사실 누가 봐도 트럼프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그런 정황상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찌 있을 때 기밀 자료들을 다 봤는데 사실 트럼프가 확실히 거기서 접대를 받았고 그걸 무마하려고 일기 때 자기 뭐 저기 그 행정 그 밑에 사람들을 시켜갖고 무마하려고 했던 노력을 내가 기록을 본 것도 같다라는 일부러 암시를 주면서 트럼프 쫄리라고 하는 소리지 절대 그 자료를 일론이 어디서 자기만 아는 자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미 다 묻혔어요. 여기서 더 알 수는 없어요. 정황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일론도 사실 굉장히 지금 몰릴 만큼 몰렸고 악이 받쳤다.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감정 싸움이 됐는가? 자, 카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이제 그걸 마침내 보겠습니다. 그 쭉 그 흐름을 사실 그러죠.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1월 달에 12월 달에 그렇게 막 친한 모습 둘이 보여주면서 찰싹같이 붙어 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둘이 절대 같이 못 간다. 파토난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우리 안에 호랑이 두 마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가벼운 재밌는 소소한 자리니까 좀 뭐 이 얘기 저 얘기 좀 부황부황하게 해볼까요? 저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멘토 스승님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은 영향을 준 스승님이 저도 이제 그때 나름대로 젊었을 때 큰 이제 그 뭐 대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막 전국에 11개 연합대학 뭐 동아리 같은 거 해가지고 회장 자리 하면서 막 많은 그 선배들하고 연관돼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경험 삼아서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제가 아직 사람이 좀 덜 성숙했지만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더 뭐 안하무인이었겠죠. 유치하고 그랬겠죠. 근데 모든 그 조직을 제가 앞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제 맘대로 막 사람들을 휘어잡으면서 이렇게 막 일을 추진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뭐 좀 심취해 있었던 한때 같아요. 그때 제 이제 20대 후반 그런 때니까요. 근데 꼭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뭘 하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꼭 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러겠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걸고 자꾸 뭐 어쩌라고 하고 뭐 도움이 안 되고 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이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지 못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그런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 기공수련도 하고 뭐 마음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거 같이 할 때라서 꼭 저하고 부딪히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항상 그 사람이 이런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다. 네.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선생님이 그 사람 안에서 너를 봤기 때문이다. 네가 왜 쟤는 이럴 때 나서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안에서 네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정수리에서 5가지 오행의 기운을 쫙 올라오는 걸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그거를 문자로 풀이해서 주역으로 풀이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운이 들어있는가 갑자기 재미가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진 마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봤을 때 타고난 각자의 오행의 기운에서 서로 비슷하면 자석의 N극끼리 부딪힌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MBTI일 수도 있겠고요. MBTI가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또 캐릭터가 겹친다는 얘기 하죠. 흔히. 그 조직에서는 앞에 나대는 사람,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 모든 그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그것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면 그 조직은 잘 나갑니다. 근데 조직에서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드림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비슷한 잘 나가는 놈만 모아놓으면 싸우다 머리끄댕이 잡고 파탄 납니다. 그런 거는 경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 연배가 되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조직의 CEO나 사장님들이 볼 때, 젊은 밑에 사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 조직에서 못된 짓만 하고 맨날 일하는 사람만 하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너 조직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위에 사장들은 그대로 그냥 유지시켜 놓죠.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제일 안정적으로 잘 나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캐릭터가 겹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이유는 조직에서 내가 지금 이 캐릭터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이 사람이 뺏어가니까 내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것이 조직에서 그렇게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재미로 들어주세요. 절대 맞는 얘기 아닙니다. 개똥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이성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성 간에 어떤 뭐 육체적인 거나 외모적인 호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서로 끌리는 상태에서 비슷한 기운을 가지면 동성하고 다르게 정말 한눈에 반해서 찰싹 붙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든 관심사도 통하고 성격도 통하고 모든 게 잘 맞아 하면서 정말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 한 해 만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싸울 때 대판 싸우죠. 왜? 캐릭터가 겹쳐서 그래요. 좋을 때는 이 남녀 간에 이성 간에 그렇게 이 비슷한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서로 간에 이런 거에 호탕하게 너무 잘 통한다고 좋지만 이제 한번 싸울 때는 정말 무섭게 저러다 살인 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동성 간 친구 간에도 그러죠. 초반부터 잘 통한다고 막 너랑 나랑 정말 베스트 프렌드다. 친구 아이가 하면서 거의 뭐 날마다 그냥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일 크게 멱살 잡고 싸우고 정말 평생 안 본다 원수가 돼서 몇십 년 동안 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캐릭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연배가 쌓이게 되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 맞춰서 캐릭터를 변화시키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딱 가가지고 그냥 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울려야겠다 하면은 그냥 거기에 필요한 모습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여기저기 갈 때마다 모습이 다 변하죠. 카멜레온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경험적으로 꿰뚫는 사람들인데 그때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성장 배경도 그러고 어렸을 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것도 그러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 아픔을 감추고 사람들을 앞에 자기가 나서갖고 확 어떤 선동하고 마음을 휘어잡고 강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흔들면서 그게 보상받는 걸 보면서 평생 그걸로 성공하면서 일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자기들만의 숨기고 있는 깊은 아픔과 그늘도 둘이 서로 단번에 알아보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죽이 잘 맞게 되는 거죠. 거의 아버지와 양아들 정도 수준으로 가까워졌죠. 금방 가까워졌죠. 그거는 금방 제일 먼저 머리끄댕이 잡고 가장 심하게 싸우고 헤어질 위험이 가장 큰 거죠. 실제로 금년 한 3월부터인가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월가나 미국에서도 그런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둘이 같이 가기 힘들다. 성정이 둘 다 지랄 맡아서 결국은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얘기가 3월부터인가도 나왔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슬슬 나오더니 원래는 임시 공무원 자격으로 도지 효율부 수장을 만들어서 5월까지가 법적으로 한계가 5월까지인데 5월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다른 어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연장해서 4년 동안 같이 갈 계획이었어요. 다지 국가 효율부가. 근데 지금 5월까지 임기인데 이것도 4월 말에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라. 쫓겨나가지고 이미 5월 한 달은 테슬라에 돌아와서 일하고 있었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5월 딱 임기 5월 말 될 때 불러갖고 쫑파티 기자회견 한번 해주면서 황금 열쇠 하나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쫓아냈잖아요. 아시죠? 둘이 부딪히게 됐는데 그게 뭐 나를 서운하게 해서 날 쫓아내서 그거보다는 더 큰 지금 이렇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나라 국가에 권력을 준 대통령이잖아요. 서운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함부로 하게 되면 트럼프 같이 내 말 안 듣는 기업들은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막가파인데 이러면은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부터 모든 산업이 밑보여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이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트럼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뭐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아까 낮에 블로그 글에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붙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 전까지는 친하지도 않았고 서로 오히려 재작년까지는 사이도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얘기 가끔 서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점점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죠? 근데 트럼프 당선되면 무조건 전기차 내가 다 뜯어 고치겠다. 지원금 다 없애겠다 하잖아요. 테슬라가 그동안 자동차도 많이 팔았지만 테슬라의 시총이 자동차 모델과 파는 매출에 비해서 너무 올랐어요. 거품이 너무 꼈어.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 도요타 시총을 넘어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겨우 모델 4개 가지고 전기차가 아무리 잘 팔려봤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말도 못하게 매출이 적은데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큰 거는 자동차를 잘 팔아서도이지만 자동차 매출로 크게 돈 버는 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친환경 크레딧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전 세계 친환경 산업에 그런 게 되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냐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친환경 크레딧을 너 이번 달에 금년에 1년 동안 사업하면서 탄소 배출은 아주 적게 했구나. 잘했네. 상으로 너는 친환경 크레딧 100개 받아가라. 그러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탄소 배출 그만큼 많이 배출했어? 그러면 친환경 크레딧을 50개를 어떻게든 국가에다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못하면 벌금 이만큼 매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매년 제출할 날짜만 되면 사방에서 전화해갖고 어이 거기 기업에 이번에 친환경 크레딧 많이 받았지 우리 기업에 좀 몇 개만 팔어. 지금 우리 이번 달까지 50개 당국에 내야 되는데 40개밖에 없는데 10개 못하면 1년 6개월치 매출이 날라가. 벌금이 어마어마해. 사방에. 그거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친환경 사업, 태양열 사업, 전기 배터리 셀에다가 저장하는 사업. 일부러 그걸 전략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테슬라가 일부러 그런 사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정말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에서 지원금과 친환경 크레딧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테슬라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전체 매출의 40% 이상. 친환경 크레딧으로. 그걸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탄소 배출 많이 하는 회사에 이번 달에 나 좀 줘, 나 좀 팔어. 야, 그럼 둘이 경매, 입찰해. 돈 많이 주는데 다 팔아야지. 그런 식으로 팔아갖고 나오는 매출이 40%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되고 나선 다 쌍그리 없애겠다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아무리 테슬라를 많이 팔아도 친환경 크레딧으로 받는 매출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 그 다음에 밑에서 쫓아오는 후발주자들이 테슬라 점점 잡아먹고 앞으로 트럼프 되는 순간 해마다 테슬라가 쭉쭉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동안 도요타보다 시총이 커가지고 거품이 껴있던 게 쭉쭉 빠지게 되면은 자산 가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모든 대출이나 현금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압박이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회사 날라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 세계 자동차에다가 우리 테슬라에서 만든 슈퍼컴퓨터 이용해서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어보세요. 구독제로 이용하세요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로봇택시를 만들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라고 우리를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한 게 뭡니까? 미리 밑밥 깐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로 더 크기 힘들겠구나. 트럼프 시대가 오면. 그런데 하반기 들어가서 트럼프가 거의 점점 더 해리스하고 공개 TV 토론한 이후로 야 이거 그 전부터 9월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이거 끝났네. 그래서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승부사의 본능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트럼프한테 바짝 붙었죠. 9월부터인가 붙어가지고 모든 유세 현장에 다 따라다니고 정치 후원금, 그 메가팩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5월부터는 암호화폐 업자들만 붙어 있었죠. 트럼프한테. 근데 하반기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면서 페이팔을 다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페이팔 피터 틸이 더 무서운 놈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페이팔 마피아 뒤에 피터 틸이에요. 어제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싸우면서 밤새 키보드 배틀하면서 테슬라가 14%인가 15%인가 빠졌다고 하대요. 하루 만에. 근데 그때 팔란티어가 8%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팔란티어 왜 빠졌습니까? 팔란티어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손잡고 트럼프 지원하자고 들어갔던 그림자 제왕 피터 틸 있잖아요. 페이팔 마피아의 제일 큰 형님이죠. 그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서 금융업, 월가 전통 세력한테 금융업 뺏어가려고 하는 애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고, 그거면은 이제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뭐 힘들게 뭐 전기차 팔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따박따박 금융업, 은행, 재무부하고 연결돼서 미 국채 달러, 이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그죠? 예. 제가 그 사대부하고 호족의 비교를 했었죠. 고려 말에 호족을 잡아먹으려는 신흥 세력, 조선의 사대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패권, 헤게모니 패권 다툼이 있는데, 피터 틸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그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실리콘밸리에서 전부 다 자기 페이팔 마피아 이끌고 와가지고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트럼프에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의 그 막대한 돈이 트럼프한테 수혈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그 모든 펜실베니아주부터 경합주 돌면서 선거운동 할 때 트럼프 쪽은 선거운동 자금이 없어가지고 선거운동원들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똑똑똑 하면서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사 먹고 하는데, 해리스 쪽에 바이든 쪽에 선거운동 캠프들은 점심때마다 최고급 스테이크 식당 가서 썰고 그랬잖아요. 그거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돈 다 대준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선거운동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경합주에서 나 없었으면 니네가 어떻게 얘기했냐, 지금 배은망덕한 놈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돈 다 대줬다 이거예요. 선거운동 캠프에다가. 근데 그래서 팔란티어가 어제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페이팔 마피아도 마가파들이 안에서 보십시오 형님, 내가 저놈 언제 뒤통수 언젠간 칠 놈이라고 했죠. 이번 기회에 일론 머스크 말고 저 페이팔 마피아 놈도 꼴보기 싫은 게 다 쳐내십시오. 그럴지도 몰라 해갖고 겁나가지고 같은 페이팔 마피아의 피터 틸하고 연관된 팔란티어가 어제 푹 떨어진 거예요. 같이. 그 이제 정치 파벌싸움이죠. 그런 상태인데, 그냥 아무리 그 페이팔 마피아들이 그래도 원래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하고 트럼프 정말 싫다고 막 치를 떨었던 애들인데,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가 걔네들이 아무리 자기들 뭐 이권 사업이 있다고 해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옳다구나 갈까요? 그 안에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 거기에 다 간부 맡고 있는 애들이 다 어디? 남아공에서 넘어온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아공에서 그 일론이랑 피터 틸이랑 다 걔네들이 어렸을 때 다녔던 사립학교, BBC 기사까지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립학교가 뭡니까? 백인 우월주의 교육을 하는 애고,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 10몇 살짜리 애들이 다 신나치주의 요거를 하던 애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애들이에요. 남아공의 그 백인 우월 사상은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현대판 KKK 전 세계에서 제일 심했던 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동안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동안은 꼭 숨기고 있다가 트럼프한테 여차저차 하면서 자기들 이권 때문에 이제 한번 붙어보자고 붙으면서 그동안 속에 말 안 하고 쌓여있던 거 다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막 흥이 받아가지고 사방에다가, 물론 트럼프하고 마가파하고 잘 지내보려고 한 것도 있지만, 또 마침 보니까 자기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받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아 정말 그 신나치 사상, 그래서 뭐 유럽에 뭐 선거하는 데다가 가가지고 극우 정당 그런 데다가 줌으로 화상으로 전당대회 하는데 선거운동 하는 데다가 탁 그 화면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독일 나치 극우의 후예들아, 너희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내가 응원한다. 사방에다가 다 막 극우 그래갖고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얌전히 옆에서 정부 효율국 그 트럼프가 하는 대로만 해도 되는데, 워낙에 이제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애가 이제 이게 삘 받아갖고 사방에 그냥 전 세계에다 그런 짓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 싫어. 미워. 내가 그런 놈인지, 내가 테슬라 살 때는 그런 놈인지 모르고 샀어요. 내 차에다 불 지르지 마세요. 뒤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다니. 유럽에서 테슬라의 모든 막 공격 당하고 방화범들 나오고 매출 뚝뚝 떨어지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나마 회복되는 데가 일본하고 호주입니다. 일본하고 호주. 일본에서는 워낙에 전기차가 그동안 없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사주기 시작하는 거고, 호주에서는 그거하고는 뭐 극우가 어쩌고 저쩌고 걔네들은 별로 타격을 안 받는 애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모델 뭐 Y인가 하면서 거기서는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자체 안에서도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중국 시장이 이런 게 확 잡아오면서 뚝뚝뚝뚝 사실은 작년부터 떨어졌어요. 작년부터 계속 떨어졌는데 괜찮아 다 금년부터는 말도 못하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지금 매출은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고, 심지어 큰 손들 덴마크 연기금 이런 데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놈인지 몰랐다고 손절하고 있어요.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파괴됐죠. 지금 얘가 운영하는 머스크의 XAI 인공지능 그록이 있죠. 이게 지금 괜히 아이들이 뭐 다른 거 수학 문제 질문하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남아공의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어떻게 학살당한지 아냐 하면서 남아공 백인 우월주의 극우 사상들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괜히 그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내부에서 훈련받은 것 같다. 누가 훈련시켰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때 그랬었죠. 문제는 이렇게 트럼프 옆에서 테슬라 사업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원래 트럼프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옆에 바짝 붙어갖고 내가 정치를 해봐야겠다. 사업가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정치가 하고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되면 전기차나 뭐 친환경 크레딧은 다 날아갈 게 뻔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옆에서 일론 머스크가 사정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못 바꿔요. 그건 못 바꾸는데 대신 뭘 키우자. 트럼프한테 최대한 돈 대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지금 테슬라 말고 스페이스X 같은 거, 그 다음에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 스타링크 이거 빨리 미국에다 쫙 퍼뜨려야 되는데 무슨 각 주마다 다 법이 다르고 전파 당국에서 이거 지금 이거 그러잖아요. 이거 통신 사업을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돼. 전파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요구하는 것도 규제도 많고 맨날 지지부진 감독 당국에 걸려 있어. 그죠? 그거 지금 들어가 가지고 1월 20일부터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2월, 3월, 4월까지 그리고 1월 22일부터 했으니까 석 달 열흘 딱 100일 동안 일론 머스크가 있던 딱 100일 동안 엄청나게 헤쳐먹었습니다. 여기 쭉 기사들 제가 엄청나게 모아왔는데요. 예전부터 스크랩한 거 급하게 모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대충 기억만 살펴보자면 뭡니까? 자율주행이 아무리 테슬라 자율주행에 끝내주네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테슬라가 최고야 미국에서 최고야 하는데요. 그거 미국에서 제대로 공공도로에서 그 뭐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막 이렇게 손대고 막 유튜브에 올리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하는 거 말고요.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지금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해서 모든 항목별로 다 채점해가지고 니네는 자율주행 레벨 2, 레벨 3 공공도로에서 할 수 있겠어 하고 인정받는 거 테슬라는 계속 떨어졌어요. 이거 2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오히려 벤츠나 BMW나 다른 데서 만든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공공기관에서 관계 당국에서 채점해서 점수를 레벨 2, 레벨 3 매긴데 다른 게 더 앞서갔어요. 그런데도 워낙에 자기 그 테슬라 지지층들을 엄청나게 잘 교육을 시켜놔갖고 다들 그런 자료가 나와도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 뉴스를 안 듣죠. 그냥 맨날 자기들 보고 싶은 뉴스만 들으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최고야 하죠. 요새 그 뭐 중국에서 제일 그 고급형 자동차 저는 잘 모르지만 지커나 뭐 그런 데 대한 자율주행을 우리나라 뭐 그 자동차 잡지 그 팔로워들 제일 많은 그 회사에서 직접 가서 최신 자율주행 그거 다 타본 영상이 최근 한 달인가 보름 안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걔네들도 미국 가서 테슬라 자율주행,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전 세계 자율주행 다 타보고 다니면서 평가하는 애들인데 입이 쩍 벌어져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보다 앞선다고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와, 이 정도야? 이제는 못 쫓아가겠구나.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지금 발전을 했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하고 틀립니다. 정말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 정도로까지 지금 느껴지죠. 근데 그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싶은데 자꾸 미국의 관계 당국에서 니네는 좀 모자란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도치 효율부 하면서 그 관계 당국에는 그 자기 허가 안 해주는 공무원들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거기다가 이제 몇 명만 남겨놨는데 그 몇 명은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는가 엔지니어가 아니야. 그냥 정말로 볼펜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 문과 출신이야. 근데 자율주행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그리고 이번에 압력 넣어가지고 허가해줬죠. 텍사스가 또 텃밭 아닙니까? 트럼프의 공화당의 텃밭이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부터 원래 나 좌파들 너무 싫어 핑계 대면서 은근슬쩍 자기들 그 회사 본사들 다 텍사스로 옮겼죠. 그때부터 줄서기 한 거예요. 그때 뭐 말로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우리 아들의 뭐 성 정체성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사실 그거 다 공화당 그 극우파들하고 동아들하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나는 이렇게 니네 편이다 보여주면서 텍사스로 다 공장 옮겨왔죠. 다 포석이죠. 그래서 텍사스에서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 허가해줬죠.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던 거 바로 몇 달 만에 허가되고 통과돼가지고 니네 테슬라도 자율주행 로보택시 해도 되겠네. 허가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 이번 달에 뭐 한다고 처음 초기 시행한다고 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안 되던 거 바로 지금 통과시켰고 텍사스주의 자기들만의 머스크 그 테슬라만의 도시 스타쉽 거기 우주선 발사하는 거기에 자기들만의 지역구를 만들었죠. 이것도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지금 자기 지금 정권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스페이스X 같은 거 지금 트럼프하고 베트남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베트남이 어떻게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미국 정권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베트남한테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베트남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 크게 됐나 말씀드렸죠. 중국하고 1차 무역전쟁 트럼프 1기 때 하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 다 뜯어다가 베트남으로 다 옮겼거든요. 베트남은 근데 자체적으로 어떤 생산 모든 그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중국만큼 성장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이나 나이키나 뭡니까? 기존 부품 생산하는 공장은 다 아직 중국에 있어요. 그거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베트남 공장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메이드 인 베트남 땅 찍어가지고 서방 세계에 수출하면서 몇 년 동안 베트남이 7, 8년 동안 엄청나게 커버린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금 베트남 가갖고 한국 사람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두드려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막 국뽕이 이렇게 차 있어요. 우리가 제2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다 하면서. 그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뭡니까? 중국에서 모든 걸 생산해다 중국 제품을 베트남에 수입해다 완성만 하고 택만 딱 베트남 거 붙여서 수출한다. 이거를 하지 말아라. 중국을 우회해가지고 물건 수출하는 걸 니네가 그 경로 역할을 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거 못하게 다 막으면은 베트남은 망합니다. 베트남 자체적으로 부품 하나하나를 생산해서 외국에 하청을 받고 거기서 완제품 생산할 기술이 없어요.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조립만 해서 생산해서 하는 거 지금 그 단계인데 아직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 안 해도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완성품을 해가지고 낼 수 있어. 그 정도로 산업 생태계가 아직은 발전을 못했어요. 시기상조라는 거죠. 아무리 요구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데 베트남이 그거 들어줘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계속 그 외에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 아들들의 리조트 사업 막 패스트트랙으로 다 해주고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거 야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친하다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베트남에다 다 뿌릴까요? 인공위성 인터넷 고맙지. 꼭 그렇게 좀 해주게. 그리고 트럼프한테 말 좀 잘해주게.
베트남의 통신사와 바로 다 계약해서 스페이스X 진출했고요. 자율주행 기준, 안전 기준 대폭 지금 낮춰가지고 지금 테슬라 이거 다 통과시켜줘서 그래서 지금 6월 달부터 이게 되는 거고요. 자율규제 완화.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공무원들 자르고 자기 사람 거기다 다 앉혀가지고 자기 말 듣는 애들 앉혀가지고 로보택시 서비스 개선한다고 하고 거기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뉴럴링크. 뉴럴링크 지금 뇌에다 이거 착장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뉴럴링크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있던 모든 우주기업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가 트럼프 옆에 있으면서 야 이제 저렇게 일론이 마음대로 트럼프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거 뭐 인체에 어떤 뭐 해가 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있다. 완전 거칠 게 없다. 정경유착이죠. 완벽한. 그래서 모든 자산 운용사가 일론이 가진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 자산 가치를 막 더 높게 쳐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 이 기업의 가치는 뉴럴링크의 가치는 트럼프 옆에서 이제 저런 정치인이 되면서 앞으로 이만큼 더 순풍에 돛단 듯이 앞으로 사업이 성장할 거야. 자산 가치를 높게 쳐주면 거기에 투자가 그만큼 들어와요. 투자은행에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R&D 투자도 하고 자기가 있는 다른 테슬라나 다른 데다 더 투자도 하고 담보로 또 돈도 더 빌리고 얼마든지 사업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정권을 이용한 거죠. 스타트업 회사인데도 그렇게 많이 지금 불과 석 달 만에 100일 만에 이런 것들 자산 가치가 빵빵 오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가치가 주가가 그때 한참 팍 떨어졌을 때 아이고 다시 일론 머스크 거지 됐네. 거지가 아니라 다른 게 더 올라가 가지고 그걸 상쇄를 합니다. 금방. X 특히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이거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주들이 다 돌아와요. 일부 광고주들이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관계를 고려해서 잘 좀 부탁하네 청탁하려고 다시 X로 복귀한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렇게 버림받다가 트럼프 옆에 있으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면서 많은 혜택을 받죠. 심지어 미국 안에서 그렇게 테슬라를 미워하는데 트럼프가 얼마나 이뻐했냐면 백악관 앞마당에다 차 다 전시해라 내종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광고 CF 광고를 찍었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테슬라 최고예요. 아우 이렇게 나 이쁘고 새끈한 차 본 적이 없습니다. 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차 선전을 해주는데 모르니까 이거 보세요. 어우 그냥 패널 보니 모든 게 다 컴퓨터입니다. 에브리싱 컴퓨터. 대단합니다. 짱입니다. 테슬라 꼭 사주세요. 이랬잖아요. 얼마나 이게 웃긴 코미디입니까? 미국 안에서 엄청 이걸 풍자하고 조롱하는 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대통령이 한 기업의 상품을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백악관 앞에서 선전을 해주고 그랬죠. 그럼 내가 내 돈 주고 샀다. 내 돈 내산입니다. 우리나라 블로그 홍보하듯이 테슬라 내가 이 빨간 거 이거 하나 샀는데 내가 내 돈으로 나도 좋아서 한 대 샀습니다 하고 내 돈 내산 홍보하고 그랬죠 그때.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기차 테슬라 사업이 망가져도 자기 정권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을 다 공무원 도치 효율부를 이용해서 자기 공무원 말 안 듣는 공무원 다 자르고 자기들 모든 뉴럴링크나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X나 이런 거에 모든 정책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앉혔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헤쳐먹었죠. 작년부터 심지어 미국 국방부에 사이버 트럭 넣으려고 하다가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디스패치처럼 뉴욕타임즈에서 탐사보도 들어갔고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것도 제가 작년에 뉴스 보여드렸었죠. 사이버 트럭을 험비 트럭이라고 하나요? 미국 군용 트럭? 험머. 그거 대신 사이버 트럭 넣으려고 했었다니까 얘가. 근데 사이버 트럭이 지금 엄청나게 안 팔리죠. 1년 사이에 가장 많은 리콜을 받고 가장 많은 하자가 있는 불량 트럭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그렇게 잘 안 팔리고 문제가 많고 해도 이렇게 자기가 공무원들 이용해가지고 계속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마가파하고 계속 싸움이 붙었죠. 계속 안 붙은 사람이 없어요. 싸움이 붙고 마가파는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말어라고 저택에서 맨날 그 옆에서 제일 트럼프 옆자리에 앉아갖고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 꼴 보고 내가 저놈 모가지 앉자라 저놈이 옷 벗기는가 내가 옷 벗는가 두고 보자 하면서 스티브 배넌이나 그 감옥 갔다 온 사람들 극우파의 그 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요. 막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트럼프하고 일기 때부터 붙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놈을 죽이겠다. 피터 나바로 형님 할아버지도 그러고 전부 선언을 해갖고 그 사람들하고 다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든 트럼프 하나만 잡고 내가 니들 다 이겨먹을 자신 있다. 여기다 내 파벌을 만들어야지. 도찌를 이용해서 다 공무원에도 자기 사람 심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펜실베니아주의 대법관 선거가 생기죠. 거기서 반드시 트럼프 마가파들이 앞으로 감세한 규제 완화 하반기 때 여차하면 트럼프를 3선까지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꿈꾸는 마가 계획을 쫙 앞으로 어떤 미국을 왕국을 만들자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5년 10년 계획이 프로젝트 2025 걔네들의 경전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려면 필수적인 게 뭡니까? 검찰, 경찰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놔야 돼요. 똑같죠? 우리나라 지난 정권도 그랬죠. 윤석열 정권도 되자마자 법무부 장관부터 해갖고 검찰, 경찰 수뇌부 그 다음에 쿠데타 하려고 비상계엄 하려고 거기에 있는 그 장관들 다 임기도 아직 다 안 채웠는데 자르고 전부 자기 사람 그때 충암고인가요? 몇 번을 1년 동안 갈아치워서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놓고 있었잖아요. 미국도 트럼프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행정명령 몇백 개인가 쓰면서 그 와중에 했던 게 뭡니까? FBI 국장 바꾸고 국가안전부 NS 뭐 다 CIA 뭐 저런 거 다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법관들 고등법원, 연방법원 거기 법원들 다 자기 말 안 듣는 애들 전부 다 닉슨 사태 때보다 더 많이 자른 거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하룻밤에 7명을 잘랐어 검사를. 심지어 검사 중에 보수파였는데 나는 보수파인데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외압은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럼 너 옷 벗고 나가라 해가지고 하룻밤에 7명이 옷 벗어서 나갔어요. 정말 그 정도로 법관을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쫓아내고 다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이게 불법이다 해갖고 지금 관세에 대해서 이거 불법이다 하고 딱 지금 태클을 거는 것처럼 연방 대법원이나 그 연방 법원의 그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야 되는데 걔네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다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가 거의 끝나가서 나머지 한 명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거기서 지금 자기 사람으로 앉히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그에서 과반수를 자기 사람이 넘어서 거기는 일단 무사 통과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거였거든요. 거기에 또 머스크가 자기 입지를 더 넓히고 더 이쁨을 받으려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아유, 전기차 연구나 더 하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도 그 뭐 필라델피아 특산물 치즈 모장가 쓰고 거기서 뭐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꼭 법관님 누구 뽑아주실 거죠? 하면서 앞에서 춤추면서 오늘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경품 추첨 거기서도 추첨해서 돈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거가 졌어요. 그리고 지고 나서 그 낙선한 그 법관 후보가 자기 SNS에다가 누가 시켰는지 정말 자기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가만두면 내가 이기는 선거였는데 일론이 깝쳐가지고 전국에 비호감 미운털 일론이 와갖고 괜히 깝쳐가지고 내가 이번 선거에 떨어졌네. 그렇게 거기다 썼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마가파들이 털어내라 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 여기 기사들 다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트럼프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상 마가파에서 일론 머스크를 쫓아내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된 것 뿐이다. 이 선거는. 그 전에는 계속 싸웠잖아요. 제일 크게 싸운 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그 안에서 회의하는데 1시간 동안 싸웠대잖아요. 트럼프가 보는 앞에서. 그게 서로 기싸움을 맨날 마가파하고 하는데 국무부에 가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 그 요원들 있잖아요. 이제 그 20살, 21살짜리 페이팔에서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한테 어렸을 때 장학금 받고 큰 애들. 그래갖고 자기 회사에 나중에 인턴으로 부른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일론을
굉장히 숭배하는 젊은 애들이죠. 홍위병들이죠. 홍위병들. 걔네들을 다 저기 해가지고 국무부나 그런 데 가가지고 이거 너 뭐하냐, 어린애가 여기 와서 뭐하냐, 왜 어린애, 나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낸 여기 안 보여? 여기 이름표? 정말 어디 감히 여기 저기 팀장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방에서 회의하면서 자료 다 가져와. 니네 봐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기밀 자료도 가져와. 다 보고 뭐 문제 있으면은 이렇게 인원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해가지고 몇 명 누구누구 잘로 그러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마가파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국무부에 그거 보낼 때 국무부 장관한테 오늘 우리 애들이 몇 명 그거 하러 갈 겁니다. 이렇게 통보라도 했는데 통보도 안 하고 갔다는 거죠. 그것도 국무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가가지고 몇 명 자르셔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밀자료 다 보고 그 어린애들이 20살짜리들이 와서 자르고 갔다는 거예요. 국무부 장관이 돌아와서 눈이 돌아갔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둘이 몇 달 동안 맨날 기싸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모름지기 장관인데 나한테 이런 방구 언지도 없이 나 없을 때 와가지고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와가지고 내 수족 같은 애들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자르고 갔다고? 화가 났죠? 전화해서 야 오늘 당장 다시 출근해. 왜? 어제 그만 나오라고 해서 내 말 듣고 빨리 출근해. 다 복귀시켰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쌈이 붙었죠? 일론 머스크는 야 내가 열심히 트럼프 형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예산 감축하고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쓸데없는 인원 감축하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내가 이렇게 여기다 복도에서 침낭 펴놓고 자면서 이렇게 일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다시 다 저렇게 복귀시키네요. 이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은 빡쳐가지고 야 국무부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그 필요한 인원이 있고 국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돌아가는지를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네가 그걸 뭘 안다고 어린애들이 와서 그걸 자르면 국가가 마비가 되지. 이게 지금 되는 거야? 그리고 참물도 위아래가 있지. 솔직히 네 위치가 장관하고 비빌 위치냐? 솔직히 아무리 트럼프한테 이쁨 받아도 장관한테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이만저만 해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공문이라도 보낸 다음에 해야지. 야, 이 정말 난리가 난 거죠. 1시간을 싸웠다고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거기서 듣고 있다가 일론 네가 잘못했네. 너 임마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란다고 했어도 형 그 절차가 있는 거건만. 그리고 저기 장관한테 싸가지 없이 그랬다고 하죠. 그 전부터 마가파가 트럼프한테 막 뉴스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실세고 진짜 대통령이다. 조롱하는 뉴스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 거 물어보면 트럼프가 웃으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뉴스 나는 신경도 안 써. 난 대인배야 했지만 그때부터 둘 사이는 어긋나고 있었던 거죠. 둘이 캐릭터가 겹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성정이란 말이에요. 좋다고 달라붙었지만 둘이 이제 이미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트럼프가 그걸 옆에서 마가파들이 맨날 살살 꼬시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마음이 넘어간 거였고 언제 기회 봐서 잘라야겠다 맘먹고 있었던 거고 펜실베니아주 법원 선거에서 실패하니까 이거 구실로 자르십시다 하니까 이때부터 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4월 30일부터 이제 그만 집에서 출퇴근해라. 백악관에 맨날 여기 와 있지 말고 해서 사실은 5월 30일까지 임기가 남았는데 사실 쫓겨난 거였죠. 그래서 5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돌아와가지고 나 이제 테슬라에 내가 올인하겠어.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4월 30일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예전처럼 백악관에서 먹고 자고 안 하고 좀 이렇게 자기 사업 자리로 돌아가서 테슬라도 돌보면서 남은 한 달 동안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때 발표를 하는 자리의 사진이 이겁니다. 이 사진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모자를 2개를 썼죠? 이때도 일론 머스크 얼굴에 좋은 얼굴이 안 나오고 서운한 빛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떨어진 이미 이때부터 트럼프가 날 버렸구나 안 거예요. 그리고 형이 나한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했는데도 마음을 못 돌린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못 돌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됩니까? 마가파들이 집요하게 일론 머스크를 이제 트럼프 옆에서 띄어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일론 머스크의 모든 흔적, 일론 머스크가 심어놓은 정치 파벌을 탁
숙청할 거란 말이에요. 숙청하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율주행 허락해 준 거, 스페이스X하고 나사하고 엄청나게 계약한 거, 또 뭐 X 도와준 거, 뭐 데이터 센터에다가 뭐 그록 AI 되도록 뭐 국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해준 거, 그 모든 거를 다 나중에 이제 정말로 내 일론 저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던 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놈들이 일론 쫓아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애들도 야 이거 지금 공정하게 여기 공무원 인사가 안 들어간다고 나중에 다 쫓아내고 다시 갈아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됩니까? 테슬라가 엄청나게 미움받아서 매출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트럼프 옆에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아양을 떨면서. 그 이유는 어차피 트럼프가 있는 4년 동안은 전기차가 크기는 힘들다. 대신 트럼프 옆에서 내 정치 파벌을 만들어서 사방에 요직에 다 끼워넣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나머지 사업들 스페이스X, 뉴럴링크, 스타링크, 그다음에 자율주행 허가해 주는 거 요거 전부 다 일사천리로 계속 정부의 지원을 받게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거를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집에 돌아가면 이 마가파 놈들이 하나하나 다 없던 일로 하고 걔네들 다 치우고 해서 테슬라 말고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론이 지난 몇 년 동안 일궈놓은 테슬라 제국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걸 막아주고 기대할 사람은 누구가 있겠어요? 마가파에 자기 편은 없잖아요. 오직 하나, 트럼프. 형 나 배신 안 할 거지? 우리가 친구지?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밤새면서 형님 하면서 아주 간이라도 빼줄지 내 사람 만들었다고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마가파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도 자기를 버리는 걸 이때부터 느끼거든요. 표정이 안 좋아 이날. 이날 모자를 2개 썼어요. 마가파 모자 파는 게 검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검은색 버전이 있고 빨간색 버전이 있는데 모자를 검은색 위에 빨간색을 하나 더 썼어요. 이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불러가지고 야 안에서 뭐 회의하고 국가 대표 막 이런 정상회담하고 하는 자리인데 정장을 안 입고 오냐 네가? 그런 걸로 굉장히 문제가 된 게 계속 이어지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이날 방송사가 와서 이 회의하는 요걸 찍고 있는데도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 대통령하고 장관들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 모자를 그냥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모자 쓸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종종 쓰고 회의를 하니까. 근데 이거를 2개를 삐딱하게 동시에 껴갖고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항하는 거죠 지금. 짜증난다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나 승질났다. 니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트럼프 형님 진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님이? 이때부터 지금 삔또가 엄청나게 나간 거고 지금 속에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날 재밌는 게 이 인터뷰 이게 유튜브에 뉴스가 있어요. 이날 보는데 트럼프가 앞에서 막 뭐 얘기를 카메라 보고 하다가 일론이 그동안 우리한테 너무 잘해줬다. 너무 고맙다. 앞으로는 일론도 근데 테슬라 돌보고 해야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남은 5월 한 달 동안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사업에 많이 신경 쓸 거다. 일론한테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런 좋은 얘기 하는데 일론이 얼굴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2개씩이나 삐딱하게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지금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일론 오늘 모자를 2개를 겹쳤었네. 아주 스타일 멋진데? 아유 잘하네. 저것도 일론이니까 저렇게 하죠. 야, 너 멋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때부터 삔또가 났죠. 지금 사진 여기 있죠. 이때는 괜찮아지겠지만, 일론이 불안한 건 그겁니다. 자기가 지금 테슬라 사업이 전 세계에서 아주 혐오 어떤 그런 반대,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많이 타격을 받으면서도 대신 다른 사업을 다 키워놓는 거는 자기 사람을 다 거기다 앉혀놨는데 내가 나가고 나서 트럼프가 말로는 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서 나랑 계속 얘기해. 네 사업 하면서도 네 자리는 계속 열려있어. 네 닫지. 정부 효율부도 네가 나가도 그 구성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계속 정부 기구에 남아갖고 계속 정부 기구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일을 네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될 거야. 말을 했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마가파가 어떻게든 그거를 나가고 나면은 다 뒤집어 엎자고 트럼프를 옆에서 살살 꼬실 것 같고, 트럼프도 가만 보니까 예전하고 날 대하는 게 달라. 지금은 10시 넘어서 카톡에도 읽지도 안 해. 그거 보고 나서 답장도 안 오고 마음이 식은 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아니,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여기다 올인을 했는데 잘못하면 모든 게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그리고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3조의 벌금도 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고 났다, 이게 과장 광고됐다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소송이 지금 걸려 있어요. 거기에 뉴럴링크 실험하면서 동물 보호하는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 동물복지법도 위반했다 해갖고 요런 거 소송 걸려서 벌금, 사방에 그 막 여러 가지 자율주행부터 벌금이나 소송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잘못되면 다 해서 3조를 내야 됩니다. 3조. 근데 이거를 이번에 도찌 효율부 수장이 된 100일 동안 이 소송이 다 취하가 되고 다 없어졌어요. 자기 힘을 써가지고. 이것도 참 대단하죠. 이번에 그 중동에다가 데이터 센터,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 이거 할 때, 이거 지금 뉴스 이것도 나왔죠? 원래는 자기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있으면 또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센터 넣고 사우디나 이런 거 인공지능 사업 하는데 우리가 미국이 도와주겠다 하면서 자기 X의 인공지능, 그록이 다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끈떨어진 년이 됐죠? 그래갖고 자기 대신 누가? 맨날 자기하고 못 잡아먹고 싸우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 얘가 지금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대박이 났죠? 얘가 그 전날 전화해가지고 오픈 AI 못 데려가게 해라. 승질을 냈다고 하잖아요. 자기 그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게 되나요? 트럼프 마가파가 뭔 헛소리를 하고 앉아서 끌고 간 거죠. 서운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너도 와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거기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에 챗 GPT만 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네 쪽도 뭐 여러 가지 사업 보링 컴퍼니랑 몇 개 따내긴 했지만 사실상 오픈 AI한테 다 뺏긴 거나 다름없어요. 벌써부터 지금 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있죠. 자기 힘이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내가 테슬라 살리겠습니다 하면서 나 오늘부터, 그전엔 백악관에서 잤는데 오늘은 테슬라 회사에서 잔다, 뭐 이런 사진도 막 올리면서 트럼프 자기 테슬라 주가도 띄우고 그랬죠. 광폭 경영한다 해서 조용한 것 같았지만 문제는 일이 언제 터집니까? 바로 오늘 저렇게 싸우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돈을 지금 벌 수 있고 앞으로도 버는 분야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솔직히 자율주행 그거 돈 안 돼요. 자율주행으로 지금 로보택시 하겠다고 했을 때 테슬라 이사회에서 엄청 반대가 나왔어요. 구글 웨이모가 꽉 잡고 있고 이미 다른 지금 중국이나 비아디나 이런 데가 더 많이 지금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솔직히 따라가는데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 앞으로 보니까 10년 동안 돈도 안 되는데 이미 구글 웨이모나 이런 데가 꽉 잡고 있고 우리 나가봤자 돈도 안 되는데 왜 굳이 이걸 하려고 하냐고 반대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왜? 사실상 그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띄워놔야지 앞으로 점점 벌어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돈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클 수 있는 데는 뭡니까? 스페이스X 사업밖에 없어요. 미국이 우주산업을 키워주겠다고 하잖아요. 중국하고 대응하면서. 여기서 계속 근데 블루 오리진이나 다른 경쟁업체들이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라 하고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골든돔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미사일 방어체계. 그 이것도 다 지금 스페이스X하고 협력을 하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망해도 스페이스X로 지금 자기 제국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제일 공들이는 분야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X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 예전부터 금년 2월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자기 정부 효율부가 나사에 들어가가지고 나사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가 봐야겠으니까 나사의 모든 기밀 문서를 봐야겠다 해서 다 들여다봤단 거예요. 나사의 기밀 문서를 뭘 봤냐? 앞으로 나사가 어떤 사업을 할 거고 뭐에 맞춰서 뭘 시행할 건가 그런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 스페이스X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놔야겠다 하는 거죠. 다른 경쟁업체들이 못 따라오게. 이미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그 당시도 논란이, 이해충돌 굉장히 막 법무팀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 이번에 자기 사람을 나사 국장에다가 앉히게 되죠. 이 나사 국장을 트럼프한테 그 스페이스X 발사 장면 거기 데려가가지고 막 이 젓가락으로 찝는 것도 막 보여주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아부를 떨었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X로 가장 큰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신경 쓴 거고, 그때 트럼프를 살살 꼬셔가지고 사람을 하나 데려왔어요. 트럼프 앞에. 이게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이작맨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아이작맨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작년에 그 일론 머스크가 민간인들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때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아니고 민간인이지만 우주복 입고 이렇게 우주 유영에 성공해가지고 뉴스에서 막 예능 프로그램에서 날마다 막 유명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죠. 자기하고 그 이 사람은 실제 스페이스X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백만장, 이 사람도 돈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지금 트럼프한테 추천해서 작년 말부터 앞으로 나사 국장 거기도 좌파 저 빨갱이 저 민주당 바이든이 그 지원한 놈이 있답니다. 그놈 빼고 우리 사람 안 치는데 뭐 좋은 사람 있냐? 좀 만나보십시오 형님. 해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끝내줍니다. 앞으로 화성 탐사 뭐 달 탐사 뭐 다 이거 할 수 있고. 그래? 그럼 너 다음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너 나사 국장으로 밀어줄게. 야 오늘 기분 좋다 한잔하자. 그때 이미 얘기가 작년 말부터 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지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금년 1월에 취임하고 나서 자기가 지명한 사람을 이제 상원 인준, 의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죠. 승인이 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리게 돼 있었어요. 얘 청문회가. 인준. 거기서 인준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번 주에 5일 전인가 6일 전에 이 사람이 인준이 철회가 됐어요. 트럼프가 철회했어요. 마가파가 옆에서 저 사람 밀려내십시오 해서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을 트럼프가 밀어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화성 탐사가 가능하냐? 앞으로 나사의 국장이 되면 화성 탐사할 거냐? 달 탐사할 거냐인데 화성 탐사는 솔직히 뭔 얘기고 돈만 너무 낭비하는 거고, 당장 저기 중국하고 경쟁하려면 달에 유인 탐사를 보내서 달 자원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나사 예산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아마 아르테미스 사업인가 될 거예요. 자기 소신을 얘기한 거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사 예산도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던데 50%까지 삭감이 됐던데 우리가 중국하고 우주산업에서 경쟁하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사 예산은 좀 늘려주십시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나사의 예산이 늘어나야 그만큼 스페이스X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뭐 해가지고 잘랐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트럼프 정부에서 왜 이 사람을 잘랐냐 다시 하니까 이 사람 과거 이력을 봤더니 민주당 후보한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더라. 우리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잘랐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걸 얘네들이 그전에는 몰랐을 리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 후원해서 말이 안 된다 해서 잘랐으면은 지금 재무장관도 잘라야 되고 일론 페이팔 마피아들도 잘라야 되고, 자를 사람 많죠. 과거에 민주당에 후원했다가 바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왜 갑자기 자르게 됐냐면은 마가파들의 작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일론 머스크를 뒤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출퇴근하라 보내놓고 5월 말에 임기가 딱 끝나가지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네 하면서 불러서 쫑파티하고 이제 완전히 잘랐잖아요. 자르고 나서부터 바로 일론 머스크가 심어놓은 애들, 가장 돈 되는 사업,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나사 국장, 얘부터 지금 트럼프 살살 해갖고
얘 떨쳐내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가장 큰 돈이 나올 때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람을 잘러 그 전에 지금 중동 순방할 때도 나를 빼놓고 오픈 AI 들고 가가지고 나를 엿먹이더니 이것까지 자른다고? 이러면은 일론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의 모든 제국이 앞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양보할 수, 그래서 지금 세게 나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앱스타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떠벌리는 이유는, 형님 잘 보쇼. 나 진짜로 스페이스X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내가 그동안 심어놔서 나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앞으로 다 뒤집어 엎을 생각이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자야. 나도 뭐 앱스타인 리스트에 뭐 실제 그런 증거는 없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 누구나 다 알아요. 트럼프도 저기 어떻게든 관련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죽게 되니까 갑자기 사건이 부흥 떠갖고 거기서 더 파헤치진 못했는데 의혹은 다들 있거든요. 근데 일론이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계속 앞으로 뭐든 트럼프를 흠낼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면은 뭡니까 결국은. 앞으로 날 밀어내긴 했어도 내가 심어놓은 사람들까지 다 지금 뒤집어 엎지는 마라. 그러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나도 정말 죽기 살기로 덤비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아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길 수는 없죠. 아무리 지잘난 맛에 살았어도 현직 대통령을 권력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앉혀놔서 자기 사업을 자율주행 규제 같은 것도 계속 더 풀어줄 수, 중간에 이제 초치지 말라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동안 측근으로 있으면서 알게 됐던 마가파의 모든 비리를 다 얘기를 할 거고 하나하나 계속 터쳐놓겠다 이거죠. 날마다 이제 기다려라. 흥미진진. 갈 때까지 가보자.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서 타협 봅시다. 화해합시다라고 사실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더 이상 건들지 말고 이거는 나도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선을 넘지 맙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 그게 부담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화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문제는 이 마가파와 트럼프의 성격을 볼 때 당장은 화해할 수 있어도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놈은 어떻게든 나중에 밟아놔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무리 둘이 어쩔 수 없이 화해한다 해도 이 정도까지 선을 넘어버리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야, 저놈하고는 지금은 웃으면서 화해해도 앞으로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언제 기회 봐서 진짜로 잘라놔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의의가 상하면. 그래서 지금 그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외에서 그때 밈이 많이 된 걸 제가 영상으로도 봤거든요. 이게 5월 30일 날 다시 백악관으로 불러갖고 임기가 다 됐다고 쫑파티 같이 기자들 앞에다 모아놓고 우리 둘이 절대 사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5월달 후반부터 자기가 심어놨던 인사들을 마가파들이 다 이렇게 숙청하면서 일론의 정부 내 영향력을 다시 다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이때부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했죠 이때. People are staying, almost all of them are staying, and they're going to be with us. And you're going to see the results coming long into the future. Even a year and 2 years later, you're going to see a lot of the results, and thos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re going to be adding up,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o add. It'll be interesting, really interesting to see what the final number is going to be. But again, Elon. 지금 이 영상에는 다 안 나오는데 제가 그때 봤던 영상은 이제 다른 영상이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론 혼자만 계속 똥 씹은 표정, 얼굴에 멍이 들어서 나타났죠? 수척해가지고, 말로는 뭐 자기 그 5살짜리 아들하고 놀다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이 전날부터 트럼프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자기 나가고 나서도 스페이스X나 뭐 여러 군데 자기 심어놓은 자기 인사들, 마가파들이 못 건들게 하려고 자기 사업이 계속 보존되게 하려고 트럼프한테 그런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얘기하면서 정확한 확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한 것 같고, 그게 정말 어디서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얼굴에 멍 들어가고 왔는지, 뭐 아니면 뭐 케타민인가 또 복용하고, 마약 복용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은 다른 그 마가파 애들은 실실 웃어요. 좋아해요, 사실은. 이놈 꼴 보기 싫은 이제 정치 싸움에서 진 거죠. 한마디로 패자가 된 거죠. 패자가 된 건데, 일론 머스크 얼굴이 계속 굉장히 안 좋고 뭐라고 좋은 말 해주는데도 약에 취한 것처럼 막 다른 데 보면서 눈도 초점도 이상하고 그러더라고요. Incredible service. Nobody like him, and he had to go through the slings and the arrows, which is a shame because he's an incredible patriot. The good news. 옛날 선물도 굉장히 상징적이었죠. 이거 황금 열쇠 줬잖아요. 이거. Some, but it goes to very special people, and I thought I'd give it to Elon as a presentation from our country. Thank you. 이 황금 열쇠를 왜 줬나 이걸 해석들을 하는데, 네가 이 조직을 떠나서 집에 가 있어도 언제든 우리 백악관을 돕기 위해서, 미국을 돕기 위해서, 네 재능을 기부를 하기 위해서 언제든 우리는 너한테 문이 열려 있다. 네가 여기서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다. 들어와서 언제든 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열쇠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언제든지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며칠 전부터 싸우고 내가 이제 여기 아주 얼씬도 못하게 다 막으려는 거 아니냐고 하도 징징대니까 트럼프가 안심시켜 주려고 선물도 이걸로 골라서 한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많이 안 좋죠. 여기 사진들 보면 자리에 나온 이제 도끼 품은 얼굴 보세요. 나는 이대로 안 죽는다. 다 웃으라면 하고 지금 이때부터 이미 마음을 굳혔죠. 이때부터 니들 내가 가면 이제 정말 이제 이빨 드러내놓고 싸우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중에 큰 별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리고 한다 하면은 오히려 진짜로 이런 사람들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The president mentioned that you had to deal with all the slings and arrows during your time at Doge. There's this. Well, some of the people, some of the media organizations in this room were the slingers. Well, so there is a New York Times report today that accuses you of blurring the line between. Is the New York Times, is that the same publication that's false? I got the judge folks. It's a pride. Times. Let's move on. 방금 그거죠. 뉴욕타임즈에서 뭐 네가 마약이나 케타민에 약물 복용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거기 그 가짜 뉴스만 나오는 그 좌파 빨갱이 언론입니까? 넘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근히 이제 이 얼굴에 난 상처 보고 아들하고 놀다 그랬다고 하는데 혹시 약 먹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은근히 한번 떠보는 것 같은데, 또 사실 제가 이렇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회원 영상에서 제가 더 지금 이거 봐라 하고 좀 지켜보는 거 하나는 테슬라에 앞으로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회계 부정이 좀 있지 않나. 지금 그거 실수든 고의든 간에 회계 부정 문제가 조금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자칫하면은 마가파하고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마가파들도 이제 뭐 막 인정사정 없다 그렇게 격하게 되면 요 문제를 짚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영상도 하나 제가 만들었었죠. 회계 문제 아시죠? 이거예요. 테슬라에서 2조 원이 사라졌어요. 이거 지금 2024년 하반기 때 어떤 그 재무제표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차대조표에서 뭐가 맞지가 않아. 잠깐 뭐 실수로 돈이 삘 수는 있는데 무려 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빈다고 하죠.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빈대요. 이거는 큰 문제죠. 이거는 뭐 실수로 뭐 맞췄다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이 오래도록 이런 자산 운용사 같은데 경험이 많은 데서 예측을 하기를
만약에 정말로 저게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거에 회계상의 실수라면 그 정도로 회사 안이 엉망이라는 거고 내부 통제가 엉망이라는 거고 테슬라가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내부에서 회계 통제 문제나 부적절한 비용 분류 가능성 운영비를 투자비로 그동안 빼놔가지고 단기적으로 회사 이익을 부풀리는 쪽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공매도 그 힌덴부르크 이제 돈 벌 만큼 벌었다 나는 그만합니다 하고 걔네들이 올 초에 회사를 그만뒀지만 그 공매도 힌덴부르크 회사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거 파고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테슬라에서 한 저런 식으로 예전에 회사들이 종종 회계 부정을 일으킨 회사들의 수법과 많이 비슷해 보인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은 근데 감히 누가 일론 머스크 아니 트럼프 옆에 붙어있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건을 파고들라고 하겠습니까? 못 건드는 거죠. 못 건드는 건데 재밌는 거는 머스크가 마가파 여러 명하고 싸웠지만 베센트 재무장관하고도 예전에 막 그 복도에서 쌍욕하고 싸웠다고 했죠. 하면서 네가 무슨 뭐 헤지펀드에서 제대로 돈이나 벌어봤냐 가짜 짭퉁이 막 그런 뭐 인격 모독 얘기도 서로 막 주고받았다고 하던데 베센트하고 많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전에 베센트하고 아주 사이가 틀어진 게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게 나와 있죠. 국세청 대행이 있었는데 국세청장 대행이 있었어요 아직. 근데 국세청장 대행을 임명을 당연히 재무장관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무장관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론 머스크가 물밑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재무부를 한마디로 속여가지고 자기 사람을 앉혔다. 셰플리를 임명했다. 이런 일이 있어갖고 지금 새로운 국세청장이 자기가 다 국세청 자료를 다 보고 그 안에서 인원을 잘라야겠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국세청 대행을 지금 청장이 비어있는데 대행을 좀 앉혀갖고 뭘 해야겠네 앉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정부 효율부 다찌가 다 국세청을 다 본 다음에는 재무부 장관한다 해서 그거를 보고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국세청장 대행은 이 사람으로 앉히는 게 좋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고 결제도장을 재무부장한테 받아야 되는데 재무부 장관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앉히고 싶은 사람을 앉히고 밖에는 재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거는 범죄죠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한테 꼰질러요. 트럼프한테 쪼르르 가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세청장 대행을 앉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을 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 결제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일론이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마치 제대로 결제받아서 앉힌 것처럼 국세청장 대행을 지 맘대로 앉혔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일이 있었냐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게 무효로 돌아가긴 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그 시간이 날짜가 이어지거든요. 트럼프 그 테슬라의 2024년도 회계장부 의혹이 일어난 거하고 날짜가 이게 또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장 대행을 앉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어떤 회계 실수, 회계 부정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거를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은 의혹의 단계입니다.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하고 마가파하고 싸움이 심해지면 이 문제도 이제 확실하게 들춰내서 걸고 넘어가서 테슬라를 약점을 잡고 일론 머스크를 꼼짝을 못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죠.